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동물의 개량 4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제가 이 과목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얻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서 어떤 유전학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영어로 얘기하면 무슨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흔히 리걸 마인드란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약관이나 계약서 같은 거를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제 복잡한 법률 용어로 돼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이제 다르게 어떻게 말하냐면 리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법률 문서를 읽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를 가지면은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학적인 마인드, 유전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물이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맨날 보던 세상이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념을 이해하기도 해야겠지만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 이제 영어로 자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문 용어, 특수 용어라는 뜻인데 어떤 업계에서 어떤 학계에서 그들만이 쓰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모르면 그 세계 안으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열심히 용어를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 개념만 알고 용어만 쓸 줄 알면은 어느 분야에서 웬만큼 전문가 같다는 소리를 듣기 쉬워요. 물론 그 이후에는 진짜 실력이 필요하지만 그냥 입문하는 데까지는 개념과 용어만 알아도 어느 정도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용어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물론 한국어로 번역도 돼 있는데요. 저는 원어로 영어를 꼭 같이 외워주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어가 원래 서양에서 만들어진 개념을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용어가 좀 이렇게 적절치 않은 것도 있고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차피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오리지널로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바로 그걸로 말하면 편하고요. 더 어떤 의미도 나중에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다소 처음에는 입에 잘 안 붙겠지만 한국말 용어, 영어로 된 원어로 된 용어 꼭 같이 외워주기를 권장합니다. 이게 억울하지만 이 학문을, 이 개념을 우리가 먼저 만들지 않고 서양에서 먼저 만든 거를 우리가 가져다 쓰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학문을 먼저 만들었으면 우리말로 용어를 붙이고 그거를 외국 사람이 썼겠죠.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오늘 이제 원래 이제 7장과 8장 일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7장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질적 유전에서 모색 유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살짝 다른 모색 유전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X 염색체 불활성화라는 현상인데요. X inactiv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예쁜 고양이 사진 있죠. 이 고양이를 보시면 흰색, 검은색, 오렌지색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돼 있어요. 이런 고양이는 100% 암컷입니다. 그래서 왜 암컷에서만 일어나고 왜 이런 색깔이 생기는 현상을 알아봅시다. 그게 바로 X 염색체 불활성화거든요. 그 이유는 이 오렌지색과 검은색 얼룩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X 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흰색은 뭘까요? 흰색은
흰색은 X 염색체, 성염색체가 아닌 염색체 상에 있는 한 유전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흰색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염색체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어떤 대림전자, 어떤 어렐이 있냐에 따라서 오렌지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검은색이 같이 흰색과 오렌지색,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X 염색체가 성염색체이고요. 암컷의 경우에는 X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씩. X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부모에서 온 거, 부에서 온 거, 모에서 온 거, 각각 하나씩. 근데 그게 각각 다른 대립 유전자, 오렌지색, 하나는 오렌지색,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오렌지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할 때, 받은 경우에 이 두 개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X가 이제 두 개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X에 하나만 있어서 색을 나타나는데 지장이 없는데 X가 두 개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유전자량 고정이라는 작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전자의 도시지를 유전자 양을 반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벌만 있어도 되니까. 왜냐하면은 수컷의 경우 X, Y에서 X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암컷이 XX인 경우 그 X 중에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없어지냐면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암컷의 자궁에 착상을 해서 이제 그게 2세포기, 4세포기 막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발생 중간에 발생하는 어느 과정에서 X 염색체 하나를 안 쓰게 만듭니다. 그걸 이제 불활성화한다고 하죠. inactivation. 그러니까 가령 X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세포들이 많은데 X를 두 개씩 가졌는데 요 중에 하나를 표시를 해서 얘를 안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안 쓰게. 한쪽만 쓰는 거죠. 한쪽만.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어떤 세포는 오렌지색 가진 X 염색체를 불활성화하고 어떤 세포에서는 검은색 X 염색체를 불활성화하고 그래서 이게 랜덤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검은색도 나타나고 오렌지색도 나타나고 흰색은 원래 나타나고 그래서 세 가지 색이 나타난 그 이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암컷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현상, 성염색체와 어떤 발생 과정과 관련된 이런 모색에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을 들어서 7장 페이지 155페이지 집단 유전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유전학은 유전학에서 멘델 유전학, 분자 유전학, 집단 유전학 크게 내용적으로 세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육종학과 가장 관련이 깊은 유전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듣게 되고 이걸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이 집단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집단 우리말로 하면 약간 웃기기도 하는데 어감이 영어로 population입니다. population. 그래서 population genetics가 집단 유전학이 되겠는데요. 집단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그럼 집단의 반대 개념은 개체입니다. 개체. 한 마리 한 마리. 그래서 individual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individual이 모여 있는 게 집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종학에서 집단 유전학에서는 항상 집단으로 생각해야 돼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집단이 집단 전체의 유전자 조성이 어떻게 변하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의미가 없어요. 한 마리가 바뀌는 건. 그 집단이 다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집단을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참 집단을 이제 이해를 좀 공부를 하면서 차차 이해가 될 겁니다. 한꺼번에 이해가 되기는 좀 어렵기도 한데, 일단 책에 있는 정의를 보자면, 집단이란 진화학적으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의 묶음, 집합입니다. 그래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뭐냐면 자연적 인위적으로 다른 무리와 분리되지
되어 있지만 같이 번식할 수 있는 번식 단위를 이루는 집합이다. 개체들의 집합이다. 인위적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인위적.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집단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인간이 이때 육종을 위해서겠죠. 어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놓은 것도 이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집단 유전학은 뭐냐면 이 집단의 유전적 조성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전적 조성이 이제 선대에서 후대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 집단에서 유전적 조성이 내려가는데, 이게 계속 가요. 계속 내려가는데, 변하기도 하죠.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하는데요. 변합니다. 변할 때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느린 속도로 변하느냐. 이런 거를 집단 유전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뒷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익숙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유전자형 빈도와 유전자 빈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집단 유전학의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유전자형 빈도, 유전자 빈도. 그래서 유전자형 빈도는 영어로 이제 genotype frequency, 그다음에 유전자 빈도는 allele frequency.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는 대림 유전자 빈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allele frequency라서 간단한데 우리말은 유전자 진이 있고요. 대림 유전자 allele이 따로 있어서 비슷하잖아요. 같이 유전자란 말이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빈도를 말하는 유전자 빈도는 대립이란 말 안 써도 대립 유전자 빈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전자 빈도는 allele frequency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frequency예요. frequency란 말인데 우리말로는 빈도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숫자, 그 출현한 횟수를 전체 횟수에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법칙은 아니고 약속인데 그냥 꼭 이렇게 안 쓰기도 하는데 유전자형 빈도는 대문자 PQH 이런 걸 써요. 그 다음에 유전자 빈도는 소문자 스몰 p, 스몰 q 같은 걸 써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유전자 A라는 유전자가 있다면 빅 A가 라지 P가 되는 것이고 빅 A, 스몰 A는 라지 Q, 스몰 A는 이거 잘못 썼네요. 스몰 A가 라지 Q고 빅 A, 스몰 A, 헤테로 이게 H, 라지 H입니다. 그 다음에 대림 유전자 빅 A의 빈도를 스몰 p라고 하고요. 보통 항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a, 그 대림 유전자 스몰 a의 빈도를 스몰 q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예요. 숫자 얘네들은 PQH, PQ 얘네는 숫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우열의 관계가 있다는 걸 굳이 강조하지 않을 때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안 쓰고 A1, A2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A1, A2, A3 대림 유전자 한 개 더 있으면 A3 이렇게 되죠. 책에 안타깝게 이 A1, A2에서 일자가 첨자 아래 첨자가 되는 게 더 보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전자형 빈도와 유전자 빈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쇼톤종 유구의 털 색깔에 관한 유전자형 빈도와 유전자 빈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톤이란 소의 유구 품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쇼톤 말 그대로 뿔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뿔 특징인데 얘의 모색이 털색이 젓갈색, 혼합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 표현형이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R이란 유전자에 좌우되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우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헤테로인 혼합색도 다른 표현형으로 다른 색깔로 나타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형 우성 이게
젓갈색, 혼합색, 흰색을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집단, 6천 마리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는 거예요. 쇼톤종 집단,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뭐 이게 아마 어느 한 목장일지 한 지역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같은 쇼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 6천 마리의 집단이 있는데, 털 색깔이란 표현형 형질에 대한 표현형, 겉으로 나가는 모습을 숫자를 세봤더니 이렇게 뭐 2800, 2600, 51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전자형을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어준 거예요. 그래서 젓갈색은 big R, big R, 혼합색은 big R, small R, 흰색은 small R, small R.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전자형 빈도는 벌써 구한 거죠. 유전자형 빈도 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big R의 유전자형 빈도는 전체 개수 중에 이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0.476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라지 P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자이고트 이형 접합체인 big R, small R의 유전자형 빈도는 전체 개수 중에 2628. 그래서 0.438이 나왔습니다.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스몰 R 동형 개체는 빈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각 유전자형 빈도를 이렇게 구했는데요. 이거 다 더하면 1이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전체의 비율이기 때문에 각각 구성 요소들의 비율을 다 합치면 당연히 1이 되죠.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구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개체는 자이고트로 접합체로 존재하니까 유전자형 빈도밖에 안 나오죠. 살아있는 개체를 유전자형 빈도의 개수만 우리가 셀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유전자형 빈도를 보고서 거기서 각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빈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R의 비율, 스몰 R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R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라지 R의 비율은 보면은 우리가 라지 R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2개 들어가 있고요. 젓갈색에 라지 R에 2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요 헤테로자이고트에 또 라지 R에 하나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의 빈도는 요 빈도에다가 이거의 절반. 그래서 P 플러스 2분의 1 H. 이게 답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죠. 요 빈도가 그대로고 요거는 요거의 헤테로니까 절반만이 R이겠죠. 거꾸로 스몰 R의 유전자 빈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절반이랑 요거 더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H 더하기 Q. 그래서 값은 0.695, 0.30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개 더하면 또 다시 1이 되겠죠. 그죠? 유전자 빈도 P 플러스 Q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P 빼면 Q가 되는 거고요. 1에서 P 빼면은 이 안에서 Q가 되는 거. 하나가 0.9면 하나는 0.1. 하나가 0.7이면 하나는 0.3. 이렇게 되는 거예요. P와 Q는. 이해가시죠? 이건 뭐 사실은 중학교 생물 시간부터 저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약간 더 복잡해져서 3개로 갑니다. 3개. 대립 유전자가 복대립 유전자. 3개인 경우. 자, 그래서 A1, A2, A3. 대립 유전자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이 3개가 조합되는 유전자는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각각의 제곱들, 그러니까 동형들, A1, A2, A2, A3, A3 있을 거고요. 각각의 헤테로가 이제 조합이 3가지가 나오는 거죠. A1, A2, A1, A3, A2, A3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요거의 그 각각의 그 유전자 빈도를 구하려면 이 유전자형 빈도는 각각 이제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숫자가 나올 거면은 가령 P는 얘 더하기 A1 더하기
2분의 1 A1, A2 더하기 2분의 1 A1, A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그러니까 A2의 유전자 빈도는 A2의 빈도 더하기 A1, A2의 2분의 1 A2, A3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A3도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그대로 그냥 한계가 늘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전적 다형성과 이형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집단의 유전자 조성이 이렇게 단일한지 아니면 이렇게 복합적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양성은 다이버시티고요. 다형성은 폴리모피즘인데, 그래서 다형성을 측정하는 그런 수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전성 다형성을 나타내는 수치 중에 제일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형 적합성입니다. 헤테로자이버시티. 그래서 이형 적합, 동형 적합이 아닌 이형 적합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형 적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많이 섞여져 있으니까 다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형 적합도가 높으면 다형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형 적합성은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단의 이형 적합성을 수치로 딱 나타내서 얘네는 아직도 헤테로가 많구나. 순종 같은 경우에는 이형 적합성이 낮은 거죠. 대부분 호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가지 대립 유전자로 쫙 모여 있으면 완전히 굳어 있으면 구성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변화가 안 생기죠. 다 똑같으니까 한만 섞어봤자 계속 같은 쌍이 나오죠. 그런 경우에 유전자가 고정됐다고 말하거든요. 픽세이션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우성으로 다 우성 동형이 됐다. 전체 개체가 어느 집단의 전체 개체가 우성 동형이 됐다. 그러면 우성으로 이제 고정됐다. 픽세이션 됐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열성 유전자는 가령 스몰 a라면은 스몰 a는 없어진 거죠.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로스 된 겁니다. 로스.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형 적합성 어떻게 측정하느냐? 교과서에 나온 예를 보면 가령 이제 A, B, C, D, E, F 6마리의 동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M이란 유전자의 이제 이형 적합성을 본 거예요. A, B, C, D, E, F가 그룹이군요. 각각의 집단들 라인이라고 했는데 전부 10마리씩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 A와 E와 F는 한 가지 유전자형밖에 없어요. A는 라지 M, 빅 M, E는 스몰 M 밖에 없고 F도 라지 M 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스몰 M이 나올래나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 동형이에요. 전부 동형. 어쨌건 이쪽이건 동형. 이런 경우에는 다형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다형성이 전혀 없고 이형 접합자가 한 개도 없죠.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형 접합은 0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B, C, D 같은 경우에는 이형 접합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M도 있고 스몰 M도 있는 거예요. 집단 안에 그 대립 유전자가. 그래서 우리가 10마리를 봤을 때 이제 3마리가 여기는 4마리, 3마리, 1마리가 이형이 있었다. 그래서 이형 적합성이 0.4, 0.1. 그래서 이 전체 집단의 이 다 합쳐서의 이형 적합도는 0.4, 0.3, 0.1을 더한 다음에 개수 하나, 둘, 셋, 넷, 6개, 6으로 나누면 이 헤테로자이거시티가 나옵니다. H는 맨 나오겠죠. 그래서